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박원순 씨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유에 네.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네. 많고 해서 뭐 일단은 뭐 그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그 뭐 비서는 도대체 뭐냐? 뭐 냄새가 구리다. 네, 뭐 보시면 예, 이게 박원순 씨가 자살한 직후에 나왔던 댓글들인데요. 예. 뭐 냄새가 난다. 2017년에 한 짓을 왜 하필 지금 꺼내냐? 예, 왜 이제야? 또 기레기랑 검찰이 짜면 짰다. 저기 아직 신고는 경찰에 했는데 예, 갑자기 기레기랑 검찰이 짰어요. 예. 그리고 또 검찰에서 작업한 네. 듯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작업을 뭐 쳤다. 속된 말로 네, 작업을 네. 당했다. 이거 저 인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예, 뭐 박원순 씨가 그런 성추행 의혹에는 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 부끄러움이 없다 가정하고, 아니요. 박원순 씨는 예, 부끄러움이 있어서 자살을 했지만 예, 이분들 얘기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뭐, 왜 이제 터트렸냐? 아, 우리 원순 씨가 예, 우리 친절한 원순 씨가 예, 2017년부터 사진도 보내고 자기 성기 사진도 보내고 잘 잤냐고 물어보고 온갖 성추행을 해왔지만 왜 옛날에 안 그러고 잠깐 지금 했냐?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그럼 뭐 무슨 사진 보냈겠어? 웃는 사진 보내다 그냥 좀 엽기적이긴 해요. 예, 뭐 어쨌든 뭐 해간에 뭐건 확인되지 요상한 않은 사진들을 부분이니까. 요상한 사진들을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왜 지금이냐라고 의문을 제시해서 우리도 이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정말 왜 하필 2017년도부터 있어 왔고 서울시에 신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덮어왔는데 왜 하필 지금은 이렇게 논란이 돼버려서 우리 원순 씨가 자살을 했어야 했나? 왜 아무도 원순 씨를 지켜주지 않았나?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점이 좀 미묘했던 게요. 네. 일단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그들 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네. 오직 부동산 정책을 아니요 부동산 때문도 아니에요. 이분들의 입장은 고귀하신 예, 문재인 대통령 각하와 그 휘하 김현미 장관님의 고귀하신 부동산 정책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우매한 백성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여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인국공 사태가 더 크지 않나 싶은데, 네, 어쨌든. 뭐 어쨌거나 하여간에 이제 그 또 공교롭게도 박원순 죽이기란 책이 시장이 사망한 날 타이밍을 맞춘 건 아니지만 예. 공교롭게 때 출판을 했어요. 예, 뭐 박원순 죽이기라는 그 제목을 달고 이제 책이 출판이 됐는데, 뭐 내용은 뭐 진짜 뭐 죽인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박원순 시장을 어떤 정치적으로 좀 죽이려고 한다는데 예, 사실 저는 제목만 보고는 야당이나 보수 쪽에서 박원순 죽이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쉴드의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정작 저자의 인터뷰를 보면 박원순이 친문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뭐 이제 서울시장은 삼선까지 했으니까 네. 그 다음 뭐 갈 곳은 뭐 대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권밖에 없으니 이제 잠재적 잠룡을 네. 좀 뭐 견제하는 상황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문재인 저번 대선 전에 예, 민주당 경선에서 박원순 씨가 참전 선언을 하자마자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다가 결국 박원순 후보는 포기를 했어요, 경선을. 그리고 공교롭게 끝까지 달렸던 안희정 지사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매장이 됐죠. 뭐 그렇죠. 자, 같은 맥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끝까지 달렸던 안희정 씨는 결국 대선 직후에 사망했고요, 정치적으로. 중간에 포기했던 박원순 씨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니 보름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박 시장이 친문들 때문에 힘들다. 민주당 내에서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본인의 지지자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후보 자리를 절대 줄 생각이 없어 고민이다. 라는 식으로 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100% 모든 내용의 100%는 아니지만 뭐 이제 이런 저자의 부분이 있다. 주장이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예. 저자의 주장이니까 네. 뭐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습죠. 왜냐하면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좀
그 김부겸 의원도 좀 위험해요.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운데. 네. 자, 이제 하여간에 그러면 이들의 갈등의 최근에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뭐였냐?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죠. 일단 이제 이낙연 지금 현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까지 네, 이제 박원순에게 만나서 계속 그린벨트 좀 풀어라. 예. 풀어달라고 이제 뭐 요청을 했고 네. 또 뭐 김현미 장관도 뭐 이런 기사를 이제 흘린 걸 보면 네. 뭐 직권으로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같고 또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 세곡이랑 세곡동, 서초 내곡 내곡동. 이쪽에 땅값이 좀 이제 꿈틀댔다. 거래도 좀 많아졌고요. 예. 뭐 어떤 법인에서는 250억어치 뭐 땅도 거래를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완화를 또 하지 않고 그린벨트도 푸지 않고 네. 도심 재개발을 하겠다. 뭐 근데 뭐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철학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분은 이제 뭐 새롭게 개발하고 뭐 이런 거 되게 관심 없어요. 싫어하시네. 싫어해요. 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까지 이제 그린벨트를 외쳤다고 해요. 네. 뭐 사망하기 전날까지도 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예. 위한 보물이다라고 예.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말씀을 했다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보시면은 그 박원순 시장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계속 뭐 2월달 기사고 1월달 기사인데 올해 일단 뭐 서울 그린벨트 땅은 거래액이 역대 최대다. 네. 그린벨트를 뭐 누가 거래를 안 그린벨트를 하잖아요. 거래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환경 지금 상황이에요. 예, 뭐 누가 거래했는지는 저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네.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까지 거래가 네. 또 역대 최대를 지금. 찍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네, 그린벨트를 예.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로 묶이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리고 또 거래도 할 수도 없어요. 뭐 네.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기 그런데 때문에.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19년 이때 거래량이 확 늘어요. 예. 특히 이제 2019년도에는 뭐 사상 최대 이제 거래량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도 그렇죠. 뭐 엄청나게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 주목할 만한 현상이에요. 예. 뭐 누가 거래를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 7월을 그린벨트를 풀어라 말아라로 예. 핫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뉴타운도 다 없애버리고 네. 뭐 개발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린벨트도 뭐 제한을 풀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현재 이제 서울시의 집값이 급등한 원인을 제공했던 걸로 2018년부터 사실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죠. 문제가 있다. 뭐 일단 뭐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뭐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네. 이런 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급이 됐는데 뭐 다 뭐 빌라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조그만 주택은 압도적으로 세대수를 늘려서 공급수를 늘리는 예. 것이 방법이었는데 예, 박원순 시장 입장은 서울은 녹색으로 남겨두고 다 경기도나 충청권으로 꺼져라. 예. 어디 감히 서울 시민이 되려 하느냐. 너희들이 감히. 어쨌든 저는 그런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예, 의지가. 하여간에 2018년만 해도 거의 뭐 2012년 이후부터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계속 시장직을 네. 했던 시기부터 해가지고 아파트는 이제 거의 뭐 5만 가구 이상이 그게 2018년 당시 기사예요. 5만 가구 이상이 이제 부족하고 뭐 이제 이후에 보면은 뭐 6년간은 5만 4천 가구 이상 이제 부족했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아파트 값 오른 거를 이미 이제 망자가 돼버린 박원순 시장의 탓으로 시장의 탓만으로만 돌리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원인은 뭐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겠죠. 뭐 그렇죠, 지지율을 이제. 올리려면 무슨 네. 짓은 못 하는데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은 듭니다. 네, 죽은 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제 명운을 달리하자마자 오늘 기사입니다. 그린벨트를 풀려나 홍남기 주택공급 확대 TF 가동. 약을 치기 시작하죠. 예. 박원순 없는 서울시 그린벨트 압박 버틸 수 있을까? 아, 그린벨트 유지, 강남 개발 이익 공유 등 서울시 부동산 정책 힘 빠지나? 라고 이제 설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죽자마자 예. 박원순 씨가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들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놓고 또 시장장을 하니 추모를 하니 위로를 하니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시자마자 그분의 뜻을 뭐 이어받겠다라고 연일 그쵸. 계속 떠들어대던데 뭐 이제 사라졌어요. 뭐, 네. 뭐 죽은다는 말이 없고. 자 보시면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당 자체에서도 당 자체에서 님의 님의 뜻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다라고 뭘 이제 기억하겠다는 겁니까? 성추행한 뜻을 기억하겠다는 겁니까? 뭐 자살한 뜻을 기억하겠다는 겁니까? 하여간에 뭐 그린벨트를 지키고자 한 뭐 그분의 뜻을 뭐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이게 우돌이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지 마시고 예. 박원순 양이 마지막까지 대립각을 세웠던, 그리고 막말로 자기가 속한 정당과 대립하면서까지 대선의 꿈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지키려고 했던 그 그린벨트, 박원순 양 얼마나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그 뜻은 한번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죠. 그래서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 그가 사라지기를 바랬던 사람이 집권 야당이겠습니까? 갑자기 이 성추행 이 사건이 핫이슈가 된 것이 이제 힘이 다 빠진 여당과 야당과 이제 이빨 다 빠진 검찰이겠습니까? 아니면 180석 이하인 민주당이겠습니까? 힘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그 민주당이 하고 싶은 흐름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죽음에 음모가 있다면 그 음모의 책임이 누굴지는 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일단 이게 무슨, 아니 친일파 얘기가 왜 나옵니까? 박원순 시장이 죽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그 경찰에 고소고발 사건이 네. 접수가 됐었고 그런 사건의 경우를 박원순 시장도 알았다면 네. 뭐 민정수석실에 다 보고가 됐을 그렇죠. 거예요. 뭐 경찰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려 했다면 뭐 박원순 시장이 이때까지 해왔듯이 예. 막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오고돈 시장도 뭐 이렇게 무야무야 지금 뭐 어디 어정쩡 있는지도 어정쩡 뭐 모르고 이러고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구속도 안 되고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 옆에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인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살하는 그 심경을 우리가 어찌 알겠냐마는 뭐 상식선에서 생각하자는 거죠. 예. 기레기와 검찰과 친일파가 죽인 게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의 이 상황을 지금 와서 터트린 이 구린 냄새는 힘을 가진 자들의 작품이지, 만약에 누군가의 작품이라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작품을 그리는 거지 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작품을 그릴 순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박원순 시장을 왜요? 부동산 정책을 망하게 한 게 박원순 시장인데 그걸 집권 야당에서 욕할 건덕지가 있는데 미쳤다고 박원순 시장을 제거합니까? 계속 있어줘야 집값도 오르고 서울시도 개발이 난개발이 돼버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가만히 놔둬도 어부지리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미쳤다고 정부 야당, 대한민국 야당이 박원순 시장을 음모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타살을 당했다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들이 누구냐? 범인입니다. 항상 그게 범인입니다. 범인이에요. 예, 그게 범인입니다. 지금 야당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태로. 검찰이 얻은 게 뭐가 있고. 그러니까. 예.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